제가 예언을 몇 개 했었는데요. 첫 번째 했던 예언이 그거였죠. 아마 버티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 첫 번째가 그 칼틀막 했던 사람 있잖아요. 뭐 생선의 칼, MBC 잘 들어먹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 생선의 칼로 찔리는 거 봤지? 뭐 이랬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그분이 해임될 거다 라고 했더니 사임했더라고요. 뭐 사임해라 그랬더니 사임하니까 사표 받았으니까 뭐 비슷한 거죠. 결국 예언대로 됐고요. 못 견딜 거다. 두 번째 내가 예언이라고 예측했던 게 이종석 결국 해임할 거다. 소환해서 해임할 거다 했는데 소환했는데 해임도 안 하고 또 사임했던 거. 해임은 못하겠다 그거죠. 나도 국민들한테 버틴 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굴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론도 한번 해봅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까 싶어서 압수해 갈까 싶어서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만뒀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도 의사 정원 2,000명 늘리겠다. 그래서 막 배정까지 다 해버렸잖아요. 내년부터 반드시 하겠다 이러면서. 현재 의사 정원이 3,200명인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2,000명을 늘리면 학교가 수용이 가능하겠어요? 그 교수들은 어떻게 하며 시설은 어떻게 하며 뭐 병실은 있으며 도대체 갑자기 2배로 이렇게 학습 교육 역량이 2배로 갑자기 됩니까? 저는 물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의사분들이 불만이 있더라도 저는 진료를 거부하고 이렇게 집단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괴롭고 억울하더라도 본부는 다 해야 되겠죠.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라고 면허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아예 못하게 당신들만 이거 해라. 네, 저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지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내가 명확하게 하고 지금이라도 저는 대화에 임해라. 물론 정부의 태도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협 행사는 적정선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 생명이 침해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정부의 태도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00명을 늘리는데 단 한 명도 줄이지 않겠다 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거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법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고 말 안 들으면 잡아놓고 사표 내면은 막 면허 취소하고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냐? 저는 해결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제가 경기도 북부 지역에 계곡에 그 불법 영업하는 거 단속했잖아요. 그거 해방 이후에 아무도 단속 못했던 겁니다. 거기다 수십억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권리금 주고 막 몇 억씩 주고 여름 한철 장사하려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바로 못하게 막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뻔하죠. 못하게 하고 막 경찰 동원해서 고발하고 단속해도 단속이 안 돼요. 이 계곡 단속하고 있으면 저 계곡하고 저 계곡 단속하고 있으면 이쪽 계곡하고 그리고 단속하면 뭐예요? 벌금 내고 그만이고 버틴다는데 그리고 막 신라통, 휘발유통 들고 와서 막 라이터 들고 이럴 거 아닙니까? 실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전 재산이 거의 걸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거 난 단속해야 되겠다. 당신들 원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해서 제가 끊임없이 대화해가지고 결국 그분들 다 스스로 철거했잖아요. 뭐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한 1,몇백억 정도 해서 그분들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또 주차장 이런 거 만들어주고 또 벤치 이런 거 많이 만들어주고 오면은 닭죽 억지로 한 마리에 6만원씩 바가지 씌우고 하지 말고 그건 먹기 싫으면 억지로 먹잖아요. 계곡 들어가 보려고 커피를 팔아라. 그 30번 원가에
기껏해야 컵까지 100원 안 들거든요. 그걸로 한 8,000원, 5,000원 받아라. 내가 우리가 그 환경 정비 깨끗하게 해줄게. 산책로도 만들고, 등산로도 만들고, 구름다리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농산물 팔 수 있는 판매대도 만들고, 공중 화장실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다 받아들여서 지금 포천, 그 무슨 계곡입니까? 대공계곡 가보시면 찻집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앉아서 벤치 이런 거 포천군에서 다, 시에서 다 깔아놨습니다. 계곡도 싹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커피판이 역시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이재명 재판 보고 있을 때 이재명 지사 좀 풀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치명적인 현안일수록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사람들도 생업이 달려있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특히 의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고학력자들이 엘리트들이잖아요. 막 억압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살짜리도 반항하는데 막 면허 취소 막 구속 뭐 이렇게 밀어붙이면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하고 싶다가도 안 하고 싶을걸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규모로 빨리 타협을 해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반드시 2,000명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 정부 때 코로나 때 원래 연간 400명 증원을 10년간 하겠다. 400명씩. 근데 그것도 의사들이 반대하고 코로나 시기라서 미뤘거든요. 그 정도면 돼요. 뭐 하면 한 500명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2,000명입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일부러 막 확 큰 거 던져가지고 막 저항을 막 하게 한다면 이걸 막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결국은 그럼 좋아. 700명, 500명 됐어? 네. 만약 우리가 해결하는 거 봤지? 이러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추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아요? 그리고 이거를 마치 제2의 무기규처럼 누군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안을 내는 거죠. 막 정부하고 막 부딪히고 있는데 막 면허 취소에 구속에 막 집회에 진료 거부에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딱 나타나서 500명으로 합시다. 그리고 정부는 면허 취소 이런 거 취소하시고 의사들은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와 이러려고 한다는 썰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어젠가 그저께 어린이 한 명이 어제 4살짜리가 결국 치료 못 받고 죽었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프세요?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 정부가 의사들하고 힘겨루기 하느라고 결국 이 장기간 의료 대란을 어쩌면 방치 정말로 충분한 필요한 적절한 노력을 했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접근하면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달린 일을 접근할 때는 정말로 진지하게 딴 목적, 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합리적인 안을 내고 이해 관계자들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문제점 대비 예방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예측을 한다면 의사 누군가가 지금 혜성처럼 나타나서 정부 당국자가 아니고 정부 당국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장관, 차관, 총리 다 있는데 제3자가 이렇게 혜성처럼 나타나서 의사 증원 규모를 줄이든지 연기하든지 뭘 하자고 제안을 하고 전격적 합의 이러면서 뭔가 이게 반전을 꾀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번 해보면 저는 사실 그렇게라도 돼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 달라.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저 인간 또 저러고 있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부탁 한 말씀 이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미장원 갔다 왔어요. 영시하겠습니다, 영시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미장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냥 제가 그 미장원을 가는 바람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미장원 장사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머리 하려도 머리 할 돈 아끼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할 거, 두 달에 한 번 하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전에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가구당 100만원 정도만 지역화표를 지급해서 동네에서 써라. 6개월 안에. 사용기간을 제한하면 적응도 못하잖아요. 돈을 쓰면 돈이 돌잖아요. 돈을 왜 돈이라 그러냐? 돈다고 돈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돈은 돌아야 경제가 살거든요. 13조 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13조 원이면 전 국민한테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짜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이 낸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게 13조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벌들한테 13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 그냥 재벌들 예금 잔고가 올라갈 뿐이에요. 돈이 그냥 거의 잠겨버립니다. 근데 서민들한테 6개월 안에 쓰는 조건으로 지역화표를 주면 100% 써야 돼요. 안 쓰면 사라지는데? 한 번 쓰면 끝이냐? 그 돈으로 월급 잡고 매출 들어온 미장원 원장님은 분명히 절대 맥주 한 잔 사 먹을 겁니다. 그죠? 맥주집 주인도 당연히 족발 하나는 사 먹을 거라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먹는 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 족발집 주인도 분명히 러닝 팬트 하나를 살 겁니다. 이게 경제 순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23조 원 정도를 지역화표로 지급하면 동네 골목도 살고요. 영화도 보고. 소비가 13조 원 몇 배로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골목도 살고 우리 국민들 주머니도 늘어나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부가세, 소득세, 매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법인세 이런 걸로 정부로 다시 환수됩니다. 그게 다 없어지는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13조 원을 세금을 깎아줘 버리면 그대로 100% 개인 기업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력을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누구 세금을 깎아줄 거냐? 누구 지원해 줄 거냐? 계양의 전차를 깔 거냐 말 거냐? GTX D자를 Y로 더 추가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그 권력을 원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잠깐 맡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 살림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게 알뜰살뜰하게 해요? 이거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결정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정치인들이 한다고. 그건 여러분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무관심하게 하면 내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가계부 열심히 보는 것보다 정치에 관심 한번 가지는 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거죠. 자식들한테도 우리 여기 어린이들 많은데 이 어린이들한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라도 하나 사줘야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맞이한다. 그래서 막 집 하나 사주려고 주북둥살둥 하지 않습니까? 학원 보내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막 밤에 새벽에 막 투잡, 쓰리잡 하지 않습니까? 배달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서빙도 하고. 그렇게 재산 물려주고 기술, 학력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잘 살 수 있는 사회, 기회가 많은 성장하는 사회,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원희룡, 이재명이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 그런 게임의 문제, 또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디서 뒤로 밀실해서 뭐 야합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저 멀리 떨어진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내 인생 그 자체다. 내 자식의 미래 그 자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그 자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위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라도 투표 포기하는 분들, 나는 정치 싫어, 아 더러운 인간들이 하는 거야, 나는 순수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가서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투표권을 포기하지 마라 라고 꼭 설득해 주십시오. 설마 그거 찍겠어요?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포기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이 세상이 불만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취업할 일도 되지도 않고, 세상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다 귀찮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정치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외면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외면하는 만큼 그런 분들의 그 나쁜 삶은 더 심화돼요. 더 나빠져요. 그 포기하는 만큼을 누군가가 낚고채 가거든요. 그게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꾸 그러잖아요. 정치 관심 갖지 말라고. 자꾸 빌다시피 왜곡하지 않습니까? 정치 나쁜 거야. 정치 혐오해야 돼. 정치는 정말 더러운 거야. 라고 끊임없이 누군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을 하는, 그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그 이익은 명확해요. 포기하는 목만큼이 자기들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집시다. 4월 10일에 심판의 날입니다. 확실하게 심판하고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국민이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4월 10일 기대하겠습니다.